안녕하세요. 그 벤츠 E220D 쿠페를 담당하고 있는 임재욱 딜러입니다. 이제 뭐 엔카나 아니면은 사이트에서 보시면 항상 이제 사진만으로 차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차를 사진보다 더 사진과 함께 얼마나 더 이제 이 차에 대해서 구매 생각을 하시기 전에 좀 느껴볼 수 있을까 해서 짧은 좀 시승기를 같이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이런 촬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프고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저는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, 또 차도 제가 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의 뷰를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, 이제 이 차의 디자인상 카메라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조금 이렇게 측면에서 삐뚤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. 그래서 이 차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도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운행하게 될 곳은 지금 제가 강남으로 이동을 해서 왔어요.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입니다. 올림픽대교를 타고 밤에 이제 야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강변북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코스 동안에 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코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.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꼭 구매가 아니시더라도 이 E220D 쿠페가 실제로는 뭐 이렇다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먼저 이제 이 차는 제가 헤이딜러라는 어플을 통해서 갖고 오게 됐어요. 헤이딜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올려서 그 딜러들의 입찰을 통해서 딜러를 만나서 직접 가격을 흥정을 하고 단가를 본 다음에 가져오는 거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제 헤이딜러에서 소속된 평가사들이 가서 차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내용에 의해서 금액 입찰을 하고 가장 높게 입찰한 사람이 가져오는 그런 두 번째 방법.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, 저는 그 후자에 말씀드린 헤이딜러 평가사가 가서 차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이 방법으로 이 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. 연식은 20년식이고 키로수는 지금 14,000에서 15,000을 향해 이제 가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올 때만 해도 이 E220D 쿠페가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,000km대가 거의 없었거든요.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, 지금 제가 이 촬영이 좀 전에는요. 전국적으로도 이제 짧게 키로수를 타고서는 나온 차량은 많지가 않은데, 아쉽게도 이제 전차주분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이 차가 이제 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지 이런 거의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장점은 있습니다. 헤이딜러 평가사가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중고차 성능검사장에서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고나 아니면 이 차의 뭐 작동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그 장점도 있어요. 이 광고를 보셨을 때는 엔카에 이제 진단 광고도 올라갔으니까 총 3번의 검증 단계를 거친 거죠. 그러면 이 3가지 단계에서 좋은 차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타실 때 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 겪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되고 키로수가 적게 뛴 그런 차량으로서 이제 디젤 차량이에요. 디젤이라서 근데 디젤에 비해서 이 차는 굉장히 조금 정숙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디젤은 조금 시끄럽잖아요. 원래 디젤이 갖고 있는 이 소음들이나 이런 게 유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.
근데 이제 이 220D로 이제 나온 차량은 승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확실하게 쓴 것 같아요. 차를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들리는 소음하고 차 안에서 들리는 소음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. 지금 사실 이렇게 들리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꽤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요. 엔진의 그 디젤음이 아니라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음악을 많이들 차에서 들으시는데 음악을 만약에 트는 상태다. 내가 지금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을 틀고 주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디젤의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가솔린보다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적당한 금액으로 나의 스타일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쓰는지, 삶이 뭐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냥 그 평온한지, 아니면 좀 다이나믹한지, 도전을 좋아하는지, 뭐 이런 것들. 주로 뭐 SUV를 타시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스포츠와 그다음에 뭐 레저와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듯이요. 그런 측면에서 이 220D 쿠페 이 모델은 적당한 금액 5천만원대, 6천만원대라는 연식을 더 내려가면은 5천만원대 매물들도 있거든요. 4천만원대 후반들도 있고, 그 정도 금액에서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하고, 그 다음에 E클래스로 해서 사이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,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금액에 이런 스타일리시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메인카로 이 차를 타고 있어 라는 거를 어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꼭 하차가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도 있고, 또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차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얼마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도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성비는 엄청나게 좀 잘 나오는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, 일단 주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좀 약간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. BMW하고 다른 점은 저는 벤츠는 약간의 그 우아함 아니면 뭐 좀 안락함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핸들을 잡고 주행할 때 핸들을 잡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거를 받아도 뭐 탄탄함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를 타보면 제네시스가 이제 독삼사하고 비교 대상으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, 지금은 이제 이미 올라와서 금액도 비슷해져 있고, 또 특히나 뭐 40, 50대 남성분들한테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필도 많이 하고 있어서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굳혀졌는데 좀 더 가볍죠,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기도 해서 좀 그런 단단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좀 탄탄한, 그냥 주행했을 때 그냥 이 차가 운전자한테 주는 느낌이 BM보다는 조금은 좀 낙낙한 것 같아요. BM은 가끔씩은 나 너무 막 도로에 꽉 잡혀있고 뭐 그냥 코너 돌고 아니면은路面에서 핸들로 전해지는 이런 진동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거의 직관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이 차는 적당히 그런 것도 좀 약간 그 알아서 좀 그 빼주고, 대신에 그 제네시스처럼 그렇게 막 부드럽고 막 이렇게 휘청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고, 그래서 그런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이 차의 장점은 연비가 장점이에요.
대부분 이제 스타일을 낼 수 있으면 가솔린 모델들이 많아서 연비가 10초반 복합 연비를 해야 되죠. 10초반 아니면은 더 진짜 뭐 고성능 모델이다 하면 10 뭐 미만으로 해서 한 자릿수대 연비가 나오기 마련인데,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시내하고 섞어타면 10, 20 정도 나오거든요. 그리고 고속도로 오래 주행하면 20이 넘어가고, 시내에서 고속도로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G80 뭐 이런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뭐 한 1.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메인으로 G70을 타고 있거든요. 근데 G70은 연비가 좀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주행거리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는데, 이 차로 제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정도 기름값을 쓴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 220D 쿠페로 만약에 그 운행을 했었다 그러면 저는 한 30만원 후반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저는 유류비가 끝나지 않았을까. 아무리 디젤이 좀 더 비싸다 하더라도 이 연비가 좋은 거를 무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장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, 연비가 좋다는 부분, 이게 가장 좋고요. 그러면 결국은 내가 차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니까,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기름값에 뭐 20, 30 정도를 쓰고, 뭐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면 나머지는 차의 할부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, 저는 이 연비가 좋은 차가 결국은 차를 한 등급 올릴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렇고, 그리고 연비가 일단 제일 장점이고, 그리고 차가 연식이 얼마 안 되고 키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트의 가죽 상태, 뭐 차 내부의 상태, 그 다음에 외부 상품화가 이제 다 맞춰졌을 테니까 그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하고, 그 흡연을 안 해서 차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안 나요. 많이 안 나는 게 담배 냄새가 아예 안 나요. 그냥 방향제 냄새만 나거든요. 그래서 비흡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생각하시면은 이런 뭐 흔히 좀 중고차의 뭐 잡냄새라든지 뭐 이런 거, 그런 거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쾌적한 상태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밤에 되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오는데요. 17년식, 18년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8년식 기점인가 18년에서 19년인가 넘어갈 때, 18년식은 그 와이드 콕핏이라고 그래서 그 디지털 계기판이 돼 있지만 뒤에 전동식 트렁크가 안 되고, 그 뒤에 연식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만 앞에가 그 일반 그냥 바늘 계기판이고,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앞에 연식 뒤에 연식으로 해서 다 충족이 못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20년식부터는 앞에도 와이드 콕핏으로 해서 디지털 계기판이고, 뒤에는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았다는 점, 이게 굉장히 그 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전에 흰색 이 쿠페를 구매하셨던 그 여자분께서는 꼭 전동식 트렁크가 되어야만 해서 전동식 트렁크가 돼 있는 차를 사시고, 앞에 계기판을 와이드 콕핏을 따로 그 사전 교체를 하셨어요. 한 150 정도 들여서.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점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로 해서 굉장히 실내를 우아해요. 또 송풍구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는 모델이 있고 예전 모델은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모델은 되고 있으니까 사실 디자인 부분, 그 다음에 이런 옵션 부분으로 해서
따로 돈이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뭐 계기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계기판 부분만 그릴만 어떻게 좀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고, 그리고 이 차를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타셔도 이 실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앞에 저 계기판 이런 걸로 해서는 구형이 되겠지만, 지금도 이미 이제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으니까 지금 살짝 구형이죠, 벤츠 모델들이요. 그런데 그때 돼서도 크게 구형으로 안 느껴지고선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 디자인이 또 특히 또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.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있는데 썬루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와이드예요. 그래서 개방감이 좋고, 제가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. 전체 다 개방했을 때 뒤에 끝까지 많이 밀고 나가거든요. 그래서 썬루프 개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진 않을 텐데 문이 이제 뒷문이 없잖아요. 뒷문이 없어서 뒷창문만 열 수 있어요. 그래서 뒷창문만 열 수 있는데, 그 뒷창문은 굉장히 작은 창문이 같이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 앞창문 내리고 뒷창문 내리면 그 개방감, 특히 뭐 날씨 좋은 날에는 뭐 창문을 다 열고 달리는 경우도 다 많잖아요. 그랬을 때는 뭐 오픈카는 아니지만, 컨버터블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을 만큼 좋다는 거, 그런 부분이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검은색 차라서 흰색이 주는 좋은 느낌도 있지만, 검은색이 주는 또 포스라고 그러죠. 그 묵직하고 강렬한 그런 느낌을 또 검은 차만이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깨끗이 손세차 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그렇게 좀 멋지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색깔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사고는 없습니다. 사고 없고 완전 무사고 등급이라서 이제 사고 나서 좀 저렴한 차로 나와 있다든지 뭐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. 네. 일단은 지금 올림픽대로 쭉 지나왔고, 그 다음에 강변북로로 지금 다시 갈아타서 가고 있는데요. 차선 유지 장치가 있어요. 계기판 여기 초록불 들어오는 게 차선 유지 장치인데, 깜빡이 안 켜고 살짝 붙으면 지금 잠깐 작동을 안 하네요. 이렇게 경고를 줘요, 핸들로. 그래서 요거 옵션으로 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셋 버튼, 셋 마이너스로 하면 지금 91km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, 이걸로 그냥 계속 항속 운행할 수 있어요. 이게 출퇴근 거리 할 때 뭐 시내를 주로 이용하신다 그러면 특별히 쓸 경우가 없지만, 만약에 고속도로 섞어 타시고, 아니면 내가 주말에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뭐 강원도 한번 갔다 와야 된다, 이렇게 쭉 항속해야 된다,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엄청나게 편리해요.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의 발 대략 어느 정도 좀 올려주시고, 급할 때만 브레이크 밟으시고, 나머지는 그냥 이 크루즈 컨트롤 정해놓으신 다음에 조향만 누르고, 그렇게 운전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점, 그렇게 있습니다. 워낙 이 시트는 참 브라운 시트, 사진에서 보셨듯이 브라운 시트 색깔이고요. 근데 워낙 잘 아시는 모델들이고, 또 이 차를 생각을 하셨으면은 정보 수집 많이 하셨을 테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요게 지금 제가 모드를 컴퓨터 모드로 하면 연비운전이고요. 하나 올리고 스포츠, 하나 더 올리면 빨간색 스포츠 플러스로 가는데, 조금 밟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거 제가 잠깐만 한번 짧게 주행 한번 해볼게요.
헤드시프트 깊게 밟아서 킥다운을 했고요. 제가 잠깐만 말 없이 조금만 주행해 보겠습니다. 부드럽고 이속력으로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어요. 잘 잡아주고. 짧게 제가 좀 달려봤는데요. 이 정도 선으로 대부분 이제 100km를 조금 넘어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그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차가, 요새 차들은 이제 다 만약에 떨리거나 그런 분들 많이 없죠. 옛날에 좀 구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속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뭐 진동과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뭐 그랬었던 차들도 있긴 있었는데, 일단은 어느 속도로 가시던 간에 차는 그냥 그대로예요. 속력은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뭐 이 도로의 그 높낮이 때문에, 굴곡 때문에 차는 출렁출렁할 수 있을지언정 이 차는 그냥 그대로 속력 그대로 갑니다. 100km든 80km든 그 이상인 km든. 그래서 그 스포츠하게 막 이렇게 쏘시고 뭐 고속을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다른 고성능 차로 보실 것 같고요. 벤츠에서도 그 AMG들이 있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잠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나 내가 잠깐 속도를 좀 즐기고 싶다,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낼 수 있고, 또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도 풍부해서 엑셀 뭐 끝까지 다 안 밟아도 어느 정도만 깊게 밟아줘도 차 잘 나가고요. 그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쭉쭉 잘 나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제가 좀 그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하고 야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, 제가 화면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는 않아서 좀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저는 제가 주로 갖고 온 차를 소개해드리는 편인데요.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분한테 사왔는지를 보면 이 차에 대해서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다른 분이 갖고 왔을 때는 갖고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모르니까, 또 타고 있었을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이 차가 어떻게 탔었다라는 것도 좀 나오니까요. 그래서 갖고 온 차를 직접 소개해서 판매를 해드리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, 이 차 같은 경우에 정말 중고차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중고차이긴 하지만 정말 뭐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. 뭐 키로수, 연식, 차량 컨디션, 뭐 내 외부 다 모두 만족하실 만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짧은 키로수, 얼마 안 된 연식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 차는 오늘을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전시가 이제 될 거예요. 그래서 차가 전시가 되면 이제 수원에 있는 전시장에서 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뭐 일하시는 것 때문에 저녁에 오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오셔야 되거나 뭐 크게 상관없이 제가 시간 맞춰서 다 차를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한번 보시고 차가 좀 마음에 드니까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
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약속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시승도 한번 하게 해드리고 차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직접 전문적으로 찍지 않다 보니까 조금 뭐 내용도 좀 약간 뭐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요. 좀 긴 시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시 뭐 또 전화 통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요.